미안합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속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65차 최고위원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현안 발언 들어가기 전에 이해찬 당대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발언을 윤호중 사무총장께서 먼저 대독을 하고 발언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이신데요. 방문차 출국을 하시기 전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용 의원 등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공청회, 이른바 진상규명 공청회에서 벌어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망언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의 공식 입장을 대신 오늘 회의에서 발표를 대독을 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2월 8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공청회에서 벌어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망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합니다. 5.18 진상규명 공청회가 아니라 5.18 모독회였습니다. 발표자의 천인공노할 망언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한 발언이라고 믿기 어려운 망언들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5.18의 역사적 사실과 그 숭고한 희생에 대해 모독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이미 30년 전에 국회 광주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와 청문회 활동을 통해 역사적 사실이 밝혀졌고, 그 결과에 따라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까지 내란 및 군사 반란죄로 구속되어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여야가 5.18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광주 항쟁을 민주화운동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1997년부터는 5.18 민주화운동을 법정 기념일로 정해서 그 정신을 기려왔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하여 온 지만원 씨를 국회의 공식 행사장에 불러서 이미 사법부의 재판을 통해 허위사실로 판결난 발언들을 유포하도록 공청회의 발표자로 세우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이에 동조한 것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당 대표로서 공식적으로 자유한국당에 요구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온 정당이라면 김진태, 이종명, 김순예 세 의원의 망동에 대해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고 출당 조치 등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국민과 역사로부터 자유한국당이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네, 이어서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5.18 관련 범죄적 망언을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 같습니다.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5.18 희생자들에게 아픔을 주었다면 유감이라고 했지만 망언을 한 의원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유감 표명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의 망언이 우리 국민들이 이룬 위대한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이자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 진심을 보여야 합니다. 어제도 밝혔지만 우리 당은 야3당과 공조를 통해서 범죄적 망언을 한 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고 가장 강력한 수준의 징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에 대한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는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한 역사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제정도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 직후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반나치 법안을 신설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나치를 상징하는 깃발, 슬로건을 사용하거나 인종차별 발언을 할 경우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며 범죄적 망언을 서슴지 않는 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엄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당 박광원 의원이 작년 8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비방, 왜곡, 날조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을 야3당과 협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미 양국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매듭지었습니다.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당초 미국 정부가 1조 4천억 원 이상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을 감안할 때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올해 협상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성과도 냈습니다. 그동안 군사 건설비 분야에서 예외적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해 현물 지원 비중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또한 군수 분야의 미집행 분담금이 자동 이월되지 않도록 제한하고 군사시설 건설 사업 선정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모니터링 권한도 강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방위금 분담금에 대한 국회의 감시 감독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평화의 분수령이 될 북미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 협상이 불필요한 잡음 없이 해결되어 무척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협상 해결 계기로 한미 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것입니다. 우리 당은 4월쯤 국회 비준 동의안, 3월에 국회 비준 동의안이 제출되면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광원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이제 대표님 말씀대로 있었고 또 한옥화 대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이 망동은 일시적인 것, 우연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반복적이고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선정파악의 시도다. 이미 국회에서 청문회를 등을 통해서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정했고 대법원은 1997년 김영삼 대통령 때입니다. 전두환 씨를 내란수괴, 반란수괴죄로 무기징역에 처했고 노태우 씨를 내란과 반란의 주요 임무 동사죄로 17년형에 처했고 그 밖에 신군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이런 명확한 역사적 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정하는 이것은 명백하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일제 식민 지배를 부정하는 그다음 국정농단과 탄핵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이런 망동들을 자유한국당이 명확하게 사죄하고 조치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해법은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죄하고 세 사람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의 현재 당권
주자로 나온 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황교안 당시 총리가 2016년 5.18 기념행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큰 진전을 이루는 분수령이 됐다. 우리는 5.18 정신을 밑거름으로 민주주의를 꽃피우며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데 힘써왔다. 이 말이 자신의 진심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오늘 밝혀야 될 것입니다. 다른 주자들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5.18 민주화 운동을 부정하고 비방하고 왜곡 날조하는 행위,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를 모욕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허위 5.18과 관련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하는 SNS나 포털에서 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적 규제,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허위 조작정보 대책특위에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과 모니터링을 토대로 분석을 하니까 5.18 민주화운동 관련 허위 조작 정보가 전체의 3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5.18 관련 허위 조작 정보는 특정 유튜브 2개 채널이 집중적으로 생산해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이 2개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 수나 이 클릭 수가 많아서 유튜브로부터 광고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생산한 5.18 허위 조작 정보 영상 98%의 기업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가 조회수를 가져오고 이것이 다시 광고를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유튜브 채널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과 관계를 당장 청산해야 됩니다. 구글 코리아도 아직까지 5.18 관련 허위 조작 정보의 삭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위 조작 정보에 붙는 광고료 수입이 구글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은 아닌지 다시 한번 문제를 지적합니다.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혜영 최고위원. 예,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워낙 중차대한 사안이라 저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난 8일 오후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일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눈과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발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발언들이었습니다. 정상과 국회의원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해야만 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자유한국당의 사죄와 관련 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지난 토요일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김용균 씨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꿈을 채 펼치지 못한 채 영면한 김용균 씨의 명복을 빌고 부모님께도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한국은 OECD 기준 2006년, 2011년을 제외하고 23년 동안 산재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9월 기준으로 사망자 수는 1,588명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고 재해자 수는 74,529명으로 전년 대비 10.2% 증가했습니다. 특히 18에서 29세 사이의 청년 노동자의 경우는 사망자 수는 44명에서 50명으로 재해자 수는 6,641명에서
7,392명으로 늘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우리 사회가 시혜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철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맞아서 산대산업용 1위국의 불명예를 싣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면서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관련 법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제주대 로스쿨 학생이 아버지 교수 수업을 수강했다가 학생들의 집단 반발로 휴학 조치되었답니다. 해당 학생이 전공 필수 과목이나 전공 선택 과목 모두 다른 교수가 진행하는 대체 수업을 들을 수 있었는데도 아버지의 강의를 선택했다는 이유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공정성이 화두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도 작년 숙명여고 사태에서 보듯이 국민들은 공정성을 우리 사회가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육에서의 공정성은 입시뿐만 아니라 학사 관리에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대학에서는 자녀와 교수가 같은 학교에서 재직하는 것이 금지되는 상피제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대학 스스로 교육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로스쿨의 경우 법조인을 배출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최고위원님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또다시 5.18에 대한 뻔뻔한 역사 왜곡과 망언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국회에서 국민과 5.18 정신을 우롱한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5.18 역사는 진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법정에서 손해배상 판결까지 받은 자의 주장에 동조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행동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끝까지 진실을 감추는 만행을 저지르는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역사의 심판대에 오르는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우리 당 이해찬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지도부가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반도 평화의 길잡이가 되는 훌륭한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더불어 11년 만에 민간 차원 남북 공동 새해맞이 행사가 12일 금강산에서 개최됩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민도 움직여 통일의 기반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문익환 목사님 말씀처럼 노동, 여성, 청년, 종교, 농민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모여 민족의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합니다. 지난 9일 고 김용균 노동자의 연결식장 건너편에서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한국전력 고객센터는 한국전력 직원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한전 고객센터는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이었으나 2006년 기재부 및 산자부의 정책과 지침에 의한 효율성을 이유로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외주 용역업체의 직원으로 위치가 바뀌어 한전에서 고객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전 고객센터 노조는 불만 고객들의 폭언과 성희롱 발언들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갈수록 늘어난 과도한 업무와 감정노동 등 노동 환경은 열악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은 수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희망입니다. 제2의 김용균이 없기를 사회가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윤보다 사람이 중요한 사회로 성장하는 것이라 믿으며 노사가 지혜를 모아 긍정적 합의점을 찾아내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주민 최고위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전 대법관들이 오늘 사법공단 사건이 관련돼서 기소될 것이라고 합니다. 8개월 가까이 긴 수사가 이제 막바지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 문제됐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법관 관련 리스트라든지 사법농단 등에 대한 진상규명 등을 요구해왔었기 때문에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떠오릅니다.
시간 제가 국민께 통보스러운 것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제가 대표 발의했었던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곧 기소가 되어 재판이 시작될 텐데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그대로 남아서 재판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공정한 재판이 될지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김정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는 이미 수많은 판사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수사가 되었고 일부는 징계가 되었지만 대다수는 현직에서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중은 다를 수 있겠지만 책임 있는 판사들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겠습니까? 재판으로 거래를 했거나 재판을 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도왔거나 재판을 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알면서 방조한 이들을 국민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건 분립은 서로 견제하라는 의미지 서로 방조하고 방관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관 탄핵은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자 의무이자 역할입니다.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회가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견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잘못에 대한 수사이 국회로 향할 것임을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번 경고하는 바입니다. 저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5.18 공청회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5.18 공청회에서 전두환이 영웅이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현역 의원들을 포함해서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라가 어떤 것인지 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치인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는 아주 거리가 먼 정반대의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 바로 우리 헌법에서 정당에 부여한 기본적인 의무이자 역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와 아주 거리가 먼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그런 정치인을 영웅이라고 칭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나라를 이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하는 정당이 과연 우리 헌법에서 인정하는 그런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분명히 요구합니다. 이날 망언을 쏟아낸 3명의 의원들에게 제대로 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두고 있는 전당대회조차 아무 필요 없는 오히려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사에 불과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른 최고입니다. 네. 제가 지난 최고위에서 우려한 대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이 망상과 지만을 앞세워서 얼파민주화 운동을 폭동을 규정하고 광주 의원을 괴물집단으로 매도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구나 예날 수 없는 일을 방조하고 암묵적으로 인정한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반정사적 만행에 소위 다양한 해석 불문하면서 공당의 품격은 그냥 한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한 명백한 이 사실로 판명난 가짜 뉴스를 국회에 가져와 비생산적인 정쟁거리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제1야당의 의원들이 고귀한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폭동과 괴물집단으로 매도하며 결국엔 공청회에서 전두환 영웅 주장이 나오는 참극이 보여졌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분노에 감정을 설치고 있다고 합니다. 저 또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지향하는 건전한 공당이라면 더 이상 역사의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순 최고입니다. 여성인권운동가 고 김복동 할머님이 소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망언이 다시 무리를 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65년도에 한일 조약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다 정리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한테 성실하게 사죄했다.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계속 거짓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 기본 조약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진실을 끊임없이 왜곡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일본 정부가 피해자로부터 직접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살아계신 산 역사가 모두 23번입니다. 지난 27년 동안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것은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한 인정과 국가적인 책임 인정, 법적 배상, 그리고 재발 방지 조치 이행입니다. 역사를 지우려는 시도, 정의를 덮으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보수 우익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정의로운 행동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보수 우익의 역사 왜곡도 모질고 끈질깁니다. 엄연한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망상과 지만원을 앞세워서 자유한국당이 미디어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 와서 전두환에 대해서 영웅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5.18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 진실이 기명했다고 생각했지만 대한민국의 보수 우익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에서 국회와 국민을 노롱한 지만원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비판하며 우리 민주당은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고발, 망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 제소를 포함해서 가능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더구나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가 5.18 민주화운동이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고 하면서도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이율배반적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군 수행이라고 하는 주장은 허위이고 날조이고 망언이라는 점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른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폄훼와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박강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그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을 반드시 명시해서 이러한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석 최고위원. 예, 이영석입니다. 이해찬 당대표께서 미국 출장 중이심에도 불구하고 윤호중 사무총장님이 대표 발언을 대독을 하셨습니다. 오늘 발언하신 모든 분들이 5.18과 관련된 지난 2월 8일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공청회와 관련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지 안증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97년에 이미 5.18은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참석해서 국가의 공식적인 행사로 치러집니다. 그 이전에 이미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법률적 판단까지 마쳤습니다. 특히 5.18의 기록물들은 유네스코 세계 기록물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물에 등재된 그 전제가 뭐였냐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뿐만이 아니고 동아시아 민주주의 발전은 기여가 인정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판단까지도 이미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왜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은 자꾸 5.18을 폄훼하고 부정하고 이런 망언을 일삼는지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3월 11일 광주에서 전두환의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전두환과 무관치 않다고 판단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말대로
최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발언이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 운동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한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높이 평가한다고 한다면 이번 공청회를 주최하고 망언을 일삼았던 자당 국회의원 3인에 대해서 당장 출당 조치하고 그리고 제명 조치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을 비유한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은 보수의 탈을 쓴 전두환의 하수인 그리고 군사 독재 정권의 잔당으로밖에 치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모두 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기본기로